여러분, PPT 제작하다 보면 비교 대조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후를 나누어서 차이점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 대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 대조 슬라이드를 만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적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로는 스마트워치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애플의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을 적용하고 싶어서 애플의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위한 PPT를 제작해야 한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 부분을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 애플 SD 산돌고딕 네오 글꼴을 활용을 해주었습니다. 프리텐더드 글꼴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목을 기준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홈페이지의 특징이죠. 문장이 되게 직관적이고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바꿔주었고 아래쪽에 부연 설명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홈페이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 느낌을 PPT에도 살리고 싶어서 먼저 홈페이지에서 활용된 배경색을 캡처해서 PPT로 가지고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을 PPT의 배경색에 그대로 활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삽입 도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준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돌려주면 15도씩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은 없음으로 설정해주고 흰색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하나 삽입해준 다음에 모서리를 아예 둥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은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고 어두운 회색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스마트워치 사용 전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텍스트의 자간이 넓은 것 같아서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요소를 클릭해준 다음에 좁게 0.7로 적용을 해주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선을 하나 삽입해 주겠습니다. 선을 삽입해주고 연한 회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0.5포인트 정도로 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선을 수평 복제해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간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선을 배치해 주신 다음에 이 선들을 모두 드래그한 상태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까지 함께 드래그를 해주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PPT 위쪽에 자주 쓰는 기능을 고정시켜주는 방법은 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해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옆쪽으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안내선에 맞춰서 넣어줬는데 지금 이 가운데에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이 너무 길죠. 이 선들을 복수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선의 길이를 8cm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을 해줄게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옆쪽으로 복제를 해주면 이 가운데에 화살표도 들어갈 수 있고 왼편에 아이콘이 들어갈 자리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지워주고 스마트워치 사용 전 부분에 텍스트를 채워주겠습니다. 똑같이 애플 SD 산돌고딕 네오로 바꿔주었고 행간을 1.2로 설정을 해주었어요. 선과 선 사이에 텍스트가 잘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활용해서 수직 복제를 해주시면서 텍스트를 채워주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복수 선택해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옆쪽으로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선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만 잘 활용해도 PPT 제작 효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습관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스마트워치 사용 후의 내용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야겠죠. 이 부분은 무채색이 아니라 포인트 컬러로 바꿔주고 폰트도 조금 더 굵은 것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대조가 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사용 전 텍스트는 좀 더 얇은 굵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스마트워치 사용 후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주고 조금 더 내용이 강조가 될 수 있도록 굵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줄 거고 왼편에 아이콘을 넣어줄 거예요. 화살표를 먼저 넣어줄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삽입 아이콘에서 화살표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모양의 화살표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 기능을 모를 때는 이 모양의 도형을 일일이 배치해서 화살표를 만들어줬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 화살표를 삽입한 상태에서 그룹 해제를 한번 해주고 다시 그룹화를 해주면 이 화살표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지점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펼쳐주고 그라데이션 방향은 선형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지점의 색을 전부 다 회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낮아지게끔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왼편에 아이콘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미리 플랫 아이콘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크기와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 선과 선 사이에 아이콘이 잘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고 또다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수직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콘도 선과 선 사이에 잘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준 다음에 아이콘을 모두 클릭해준 상태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우클릭해서 그래픽 변경 파일 해설을 클릭한 다음에 바꿔줄 아이콘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변경하면 아이콘의 크기나 위치를 다시 지정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이콘이 살짝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좀 줄여주고 다시 한번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이쪽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주고 이쪽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미지를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이미지의 배경을 지워준 다음에 채도는 0%로 적용하고 투명도는 90% 이상 충분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 사용 전후를 대조하는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사용 전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하게 디자인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복제를 해주고 복제를 해준 부분에 컬러와 굵은 글꼴을 활용해서 스마트워치 사용 후 부분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as is 부분을 먼저 디자인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안내선에 맞춰서 수평 복제를 해주었고 컬러를 활용해서 to b 부분을 강조해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비교 대조 슬라이드를 제작하실 때 일단은 하나의 세트를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복제해준 부분에 컬러를 더해준다거나 굵은 글꼴, 테두리를 적용을 해준다거나 크기를 키워준다거나 강조가 될 만한 디자인 포인트를 더해주시면 깔끔하게 비교 대조 슬라이드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가지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 대조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활용하기 좋은 도구가 바로 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각 제품의 특징을 간결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좀 어둡게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앞서 디자인해주었던 제목을 가지고 온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는 키워드와 부연 설명을 넣어주었습니다. 표를 가지고 와서 안내선에 맞춰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 부분은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너비를 좁혀주고 그리고 이 새 제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의 너비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상단의 표 레이아웃에서 열 너비를 같게를 클릭해줍니다. 이 표를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준 다음에 글꼴을 애플 SD 산돌고딕 네오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간도 이전 슬라이드와 똑같이 좁게 0.7로 좁혀주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표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표 디자인을 다룬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표를 전체 선택해준 상태에서 채우기 없음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표 디자인으로 가서 테두리를 디자인해 줄 건데요. 흰색보다는 살짝 어두운 이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가장 얇은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넣어 줄 건데 테두리 없음을 한번 클릭을 해서 표의 테두리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테두리를 다시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기존의 PPT에서 지정해 준 테두리와 내가 새롭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테두리가 뒤섞이게 되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테두리 없음을 클릭해서 표의 모든 테두리를 지워주신 다음에 안쪽 테두리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삽입이 됩니다. 이 항목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오른쪽에만 선을 좀 굵게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상태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1포인트 정도로 좀 굵게 바꿔준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만 굵은 선이 들어가면서 항목과 제품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니까 이 부분은 폰트의 크기도 좀 키워주고 굵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삽입해서 테두리를 포인트 컬러로 바꿔주고 표 안의 색을 흰색으로 채워준 다음에 투명도를 좀 높여줘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디자인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표를 하나 복제해서 옆쪽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표의 신제품 부분의 열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삭제, 열 삭제를 클릭해 주시고 남아있는 표를 약간 왼쪽으로 줄여줄게요. 복제를 해줬던 표에서는 신제품 관련 내용만 빼고 전부 다 열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 표는 안내선에 맞춰서 넣어주고 이 표의 크기를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서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점을 찍는 모양에 따라서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배경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경색을 잠깐만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자유형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이 표의 꼭지점을 따라서 도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수평,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점끼리 만났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선은 없음으로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흰색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점점점 낮아지게끔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표 크기와 똑같은 사각형을 활용해서 테두리를 넣어주셔도 되고 이 부분의 텍스트에만 컬러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어도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워치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명과 허전한 부분에 스마트워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교 대조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디자인 참고하셔서 연습해보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